오늘 장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개인적으로는 기관이 사다가 포기했어요. 오늘 포기보다는 기관이 사는데, 그러니까 이게 연기금이 사는데 그냥 우리나라 펀드들이 밀어버린 느낌, 팔아버린 느낌. 분명히 장 초반에 뭐 많이들 보셨겠지만 오늘 장 초반 기준으로 기관들이 처음에는 좀 샀는데 제가 아까 전에 그 커뮤니티 글을 썼지만 오전에 커뮤니티 글 썼을 때가 이제 요때였어요. 그냥 보고 있다가 사는 게 딱 멈추더라고. 이때 멈추고는 내려가더라고요. 밀리는 거 보고는 여기까지 확인하고 난 뒤에 야, 이거 못 받아준다 기관이, 혹은 외국인이 파는 거를 기관이 어찌 보면 이제 그냥 좀 지켜보자라는 느낌으로 관망을 하는구나 였었고, 기관이 이제 오전 중에는 그래도 한 800억 1000억까지 살려는 모습을 장 시작 스타트하자마자 보였는데, 외국인 매도가 너무 세다 보니까 이게 지금 갭 차이를 보시면은 그냥 금액이에요. 금액이니까 기준점이 여기입니다. 기준점이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가 기준이고요. 전에 기관이 이렇게 그 받아주다가 파는 이 속도를 보니까 안 되겠다 싶은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기금 사고 우리나라 기관들이, 여의도 기관들이 따라 사고 이제 우리나라 퍼들이 따라 사면서 외국인 물량을 받아줘야 되는데, 장 초반에 뭐 이렇게 약간 장이 좀 올라가는 모습 보이니까 개인들이 이렇게 왕 따라 붙었고, 그리고 개인들이 쭉 외국인 물량을 받아주는 구간 동안 수급적으로 놓고 보시면 기관들은 관망만 했어요. 더 안 빠지네. 그러니까 외국인이 어찌 보면은 그냥 개인들이 받아놓은 게 밑에 받아놓은 호가만큼 던진 거예요. 오늘. 그러고는 마지막에 이게 기관들이 그냥 조금, 이게 아마 이거는 삼성전자의 자사주 베이 플러스, 자사주 베이 이거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 자사주 베이 플러스 연기금의 마지막 이제 눈치 보면서 매수했던 그 매수로 인해서 어찌 보면은 이게 마지막 약간 양봉이라고 표현해야 되냐 이거를. 오늘 분명히 봉은 양봉이거든요. 오늘 차트를 보면은 뭐 일봉 차트 딱 보시면은 왜 저기서 외국인들의 매도를 멈췄냐, 왜 기관들이 눈치를 봤냐. 오늘 딱 차트 보시면은 딱 여기잖아요. 여기 깨냐 안 깨냐, 여기 더 밀리냐 안 밀리냐 딱 요 라인이었어요. 요거를 보다가 간보다가 마지막에 싹 이렇게 어찌 보면 마지막에 만들어낸 양봉이 이거거든. 마지막에 이렇게 그 기관들이 연기금 만들어낸 양봉이 요거. 그러니까 차트를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러한 사태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시간 라이브 환율이 얼마냐 그러면은 최악은 아니에요. 최악은 아닌 게,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일주일 차트를 봤을 때 계엄 뜨자마자 해서 1430원, 1440원 뭐 갔던 부분이 지금 올라는 가는데 그래도 뚫고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근데 여전히 내일 수급을 놓고 보시면은 매도가 더 많을 것 같다라고 조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그쵸, 그 금투세 얘기도 지금 나오는데, 금투세 얘기도 이제 뭐 댓글에서 많이 확인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방송할 때 금투세 지난 주말에 그 법안 소위 올라가가지고 코인 과세 유예랑 같이 통과된 거 아니냐, 최종적으로 이제 땅땅땅만 하는 되는 상황, 그 시츄에이션이었는데 그게 아직 땅땅땅이 안 됐대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 2024년 12월 4일 기준 땅땅땅을 해야 금투세가 한 달 뒤부터 이제 발의가 안 되는 거고, 땅땅땅이 안 되고 한 달 질질 끌면은 금투세가 내년도부터는 들어오는 거다. 근데 아마 금투세 이슈가 나온 것도 아직 살아있다라는 것도 코스닥에는 오늘 안 좋은 흐름이었을 거예요. 지금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 차트를 보여드리면은 코스닥 차트가 지금 코스닥 투자 종목들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 거의 토 나오는 수준일 텐데, 보시면 완전 바닥에 깔려서 못 올라요. 코스닥은 완전히 바닥에 깔려서 움직임이 죽어 있는 상태다. 뭐 코스피처럼 뭐 반등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것도 없어요. 지금 코스닥은 아예 지금 박살나고 난 뒤에 금투세 얘기 나오면서부터 무너진 장이 완전히 지금 이제 뭐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코스닥은 음봉이에요. 코스피는 양봉이고, 금투세 이슈가 또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투자자들이 이제 또 오늘 또 많이 언급을 하시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것도 불확실성이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나온 뉴스 소식들 몇 개만 전해드리면은 걱정되는 거 이거예요. 아직 이게 남아있기 때문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남아있죠.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8년 만에 탄핵안을 발의한다. 그러고는 72시간 내기 때문에 이번 주 주말까지 표결에서 통과가 돼야 돼요. 통과가 돼야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예전에 8년 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탄핵됐으니까 대통령이 아닌가? 뭐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게 있었잖아요. 탄핵이 있었고, 그러고 나는데 황교안 총리가 잠깐 또 있다가 갑자기 이제 선거가 있었는데, 이 표결에서 핵심은 이겁니다. 200석 이상, 200표 이상이 이제 달성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300명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300 중에 200명이 돼야 되는 거고, 지금 어찌 보면 국민의힘이 아닌 사람, 비국민의힘, 이게 192명이에요. 이게 필요한 거지. 이게 요게 있어야 된다. 아마 지금부터 뭐 48시간,
72시간 동안 국민의힘에서 8명이 동의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핵심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과연 이번에 왜냐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죠. 어제 새벽에 딱 뜨자마자 이게 뭐야 이게 이러고는 이거는 그쵸 여야를 떠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이게 지금 그 혐오 정치의 끝에 어찌 보면 발작 버튼이 딱 눌러진 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발작 버튼이 이게 계엄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법에서 허가는 했지만 법에 뭐 명시는 되어 있지만 쓰지 않는 그런 그 약간 그 사문화된 그런 법을 갑자기 끌고 나온 거잖아. 그리고 이게 트럼프가 이런 행동들을 많이 했었고 트럼프가 막 80년 전 법 이런 거 끌고 와가지고 저 나라이죠. 우리나라에 피해를 입힌다라면서 막 공격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좀 꼴탱이가 없는 게 우리나라의 역사를 아시는 분들 우리나라의 연세 있으신 분들을 기준으로 저희 아버지도 지금 나이가 70대 후반이시고 저희 어머니도 60대 후반이신데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야 니는 계엄 모르지 이러면서 계엄하게 얘기해 주시는데 계엄을 겪은 세대를 기준으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거를 한 건지 오늘도 기사의 대부분의 그 이슈들은 오늘 하루 종일 올라온 이슈들이 다 그거였거든. 도대체 왜 도대체 뭐 때문에 도대체 왜 이거였어요. 도대체 왜 했는데 이걸 그래서 이거는 그 도대체 왜라는 점에서 계엄군의 뭐 행동들이 어땠다 또 방금도 뉴스 안 썼던데 뭐 계엄군이 출동했던 그 부대에 소속돼 있었던 옛날에 그 부대를 전역했던 그런 분이 가셔가지고 너 흥분하면 안 된다 이거 알잖아 내니 선배다 이러면서 이제 막 말리는 영상 이런 거 막 공유되고 막 이랬던데 이게 옛날이랑 다르거든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게 옛날과 다른 점은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정보의 속도가 많이 빨라졌다라는 걸 계속해서 우리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정보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다 똑똑해졌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진짜 멈췄으면 좋겠는데 혐오 정치가 너무 심해요. 이건 전 세계가 다 그런데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남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죠. 유럽도 뭐 어찌 보면은 정권이 지금 계속 바뀌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로도 계속 바뀌고 그전에도 그랬지만 코로나 지나고 더 심해요. 혐오 정치가 너무 심해. 이쪽에 갔다가 이쪽이 뭐 잘못하고 막 계속 지적하니까 또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도 잘못하고 계속 지적하니까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혐오 정치가 너무 심합니다.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찌 보면 이건 하나의 21세기 사회 현상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저 뭐 남미도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다 똑같아요. 이게 지금 정치 지형이 정치인들이 그런 걸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혐오 정치 혹은 이게 약간 상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반대하는 목적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민주주의의 장점이자 약점이죠. 상대방의 틀림을 지적할 수 있고 그거를 통해서 공격할 수 있다라는 거. 공산정권 독재정권에서 니 독재전이 잘못했어 그럼 빵 이러니까 아무도 뭐라고 못해. 이거는 독재정권은 우리나라는 독재를 지나 민주가 된 상황이고 민주의 제일 장점은 할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할 말을 하겠다라는 부분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 네가 싫어서 반대 이게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내가 잘할게요 날 뽑아주세요 보다 쟤 못해요 날 뽑아주세요가 어찌 보면은 잘 먹히니까 노이즈 마케팅의 끝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트럼프는 범죄자다 뭐 어쩌다 저쩌다 뭐 말 계속 그렇게 지목하고 뭐 해리스가 뭐 어쩌다 저쩌다 쟤는 뭘 못한다 뭐 계속 지적을 하고 바이든은 뭘 못한다 계속 지적을 하면서 그러면서 어찌 보면 이게 그 본인들의 표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 지금 이게 참 그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근데 계엄은 진짜 이거는 대한민국 근현대사 역사를 아는 사람 기준에서 입에 담으면 안 되는 단어잖아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의 근현대사 역사에서 제일 6.25만큼이나 우리나라 역사에 아픈 그 상처를 남긴 단어가 이거잖아. 근데 와 이거는 진짜 뭐 전쟁이라 그러면은 전쟁이면은 이게 맞아요. 전쟁이면 그럴 수 있어. 우리나라 특히 전쟁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법이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이고 이런 걸 라이브로 본다 역사에 남을 만한 나를 라이브로 봤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라이브로 못 봤지만 여러분들이 라이브로 다 보셨기 때문에 야 누가 댓글 달았던데 그 댓글 너무 와닿았던 댓글이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면 이게 맞아야 돼. 이거 비행기 타고 미국에서 오늘 비행기 타고 들어오신 분. 여기 있다. 지금 21세기예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인천 가는 비행기 타는데 기장이 전체 방송으로 한국 큰일 난 것 같다. 근데 해결된 거 같아서 다행이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박수 치면서 휘파람 불고 웃고 있더라. 이게 탄핵까지 넘어가고 그러고는 그쵸 우리나라에 오늘 보고서 많이 나왔습니다. 만약 탄핵이 된다면 예전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탄핵 이후에 대통령 대선이 있기 전까지의 그 시장 움직임이 어땠냐 그러는데 그건 솔직히 미국에서는 먹히는 말이고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글로벌 증시 방향 분위기를 따라가고 반도체 시황을 따라간 그냥 코스피 증시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에 대한 물음표가 떠 있고 그다음 우리나라의 내년도 경기 성장에 대해서 물음표가 떠 있는 상황에서는 다른 건 모르겠고 굳이 살 필요 없는 국가로 분류될 수 있어서 그게 걱정입니다. 딱 그거예요. 말 그대로 그때는 뭐 이게 뭐 증시가 그래도 반등 좀 했다 어쩌다 저쩌다 하는데 그때는 장이 안 좋다가 시장이 안 좋다가 빠졌다가 올라오는 그 구간이었기 때문에 반도체가 뭐 약간 돌아서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뭐 선택적으로 그래도 매수할 수 있었던 구간이라 그러면은 지금은 삼성전자 기준 뭐 내년도 레거시 반도체 안 좋다. 삼성전자님 HBM이 없으니까 오늘 장 움직임 놓고 보시더라도 그래도 그나마 하이닉스는 오늘 버텼어요. 그나마. 근데 그 하이닉스가 버티니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오늘 보시면은 하이닉스에 대한 외국 기관 외국인 수급입니다. 오늘 하이닉스에 대한 기관 외국인 수급. 오늘 이 와중에 외국인이 하이닉스는 샀어요. 보시면. 이 뭐냐 그러면은 내년도에 좋은 거는 오히려 이렇게 그냥 지수 단으로 밀어버리면 기회야. 내년도에 좋을 거라고 생각되는 애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오늘 수급장에서 놓고 보실 때 하이닉스 오늘의 외국인 수급이고요. 이건 HD 현대중공업. 내년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섹터 중에서 HBM 조선 쪽은 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는 뭐 오늘 삼양식품 보고서도 나왔는데 라면은 증설을 더 한다, 수출을 더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그리고 화장품 쪽이나 아니면은 지금 그나마 뭐 자동차 정도? 살짝 그래도 내년도에 대해서 지금 주가에서 뭔가 뭐 지금 뭐 성향에서 뭐 기대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쪽은 내년도 수출에 대해서 그래도 좀 좋지 않겠냐라는 그런 수준에서 볼 수 있는 거는 특히 미국 중심으로 볼 수 있는 거는 HBM, 자동차, 라면, 화장품 뭐 이런 애들이거든요. 이런 애들 오히려 지수 매도가 터진 날에는 수급을 잘 보셔야 되는데 수급이 나쁘지 않았어요. 뭐 아주 좋다는 아니지만 막 시장가 매수로 끌어올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버티는 모습은 보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수급, 외국인들이 지수를 던지고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애들만 담는 그런 움직임이 탄핵까지 넘어가고 그럼 일단 당장 내일이랑 모레 이틀이에요. 뭐 표결 된다라고 해서 표결이 뭐 통과되는 어쨌든 간에 뭐 6일날 끝난다고 하더라도 일단 내일까지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빠진 거 내일 빠진 거 하면은 반대매매까지 생각해야 되고. 재화피 일부 상납금, 외국인 수급 들어오는 한익, 재화피. 네이버 홀딩 중인데 이럴 때일수록 외국인 수급 들어오는 종목 가지고 있는 게 좋을까 이버영. 네, 국장에서는 그게 좀 더 명확한 포인트겠죠. 제가 방금 그 현대중공업도 보여드린 이유가 오늘 다 팔았는데 그래도 외국인이 주은 게 있다? 그러면은 내년도를 좋게 본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12월이기 때문에 뭐 단기 트레이드가 됐든 뭐가 됐든 내년도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기업들은 이럴 때 매수를 좀 하죠. 하는데 뭐 아주 센 매수는 아니었기 때문에 애매해요. 매수가 소위 말하면 뭐 1000억대 매수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이제 올라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그나마 하이닉스에 대한 매수가 멈추지 않았다라는 게 제 기준에서는 그냥 좀 볼만했다 정도의 이슈고 왜냐면 하이닉스는 이제 화요일 기준에서 21만 주 샀고 오늘 17만 주 샀거든요. 적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게 만약에 진짜 탄핵이 돼도 문제인데 안 돼도 문제예요. 제일 문제는 더 문제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상을 봐야지 현실을 봐야지 되면 탄핵이 되면은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죠? 탄핵이 안 되면 이게 우리가 지금 잘 생각해야 돼. 지미 꼴을 봤어. 그리고는 그러고 나서 탄핵안까지 올라갔어. 표결을 붙였어. 탄핵이 안 됐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누가 말을 듣겠냐고. 그잖아요. 탄핵이 안 되면 누가 말을 듣겠냐고. 그러면 탄핵이 됐어. 그러면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도 불확실한 상황이잖아. 지금 법안 처리는 다 떠 있는데 코인 과세, 금투세, 상법 개정, 배당 분리 과세. 와, 시장 기준으로 지금 할 것 그러다 트럼프가 들어와. 한국은 대통령 없어. 에? 이게 지금 우리가 그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대행체제는 힘이 많이 없죠. 어차피 대통령이 아니잖아. 어차피 몇 달 있으면 내려올 거잖아. 하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불확실성이라는 게 제일 시장에서는 투자자에서는 내 돈이 걸려 있는데 왜 불확실한 데 돈을 걸어 확실한 데 돈을 걸지. 한국 주식 안 하고 그냥 미국 채권 사면 돼. 나스닥 비싸면 굳이 찾아가지고 버텨가지고 그 불확실한데 불안해가지고 돈 배팅하고 올라갈까 말까 그거 볼 필요 없다고. 그거 그냥 차라리 TSMC 사면 돼. 그냥 무슨 한국 반도체야. 다 TSMC 하청인데 지금 팩트는 그거잖아. 어유씨 잘해도 모자랄 판에 이게 양 사방에서 지금 똥을 뿌리고 있는데 거기다가 아주 그냥 똥이 맛있네 그러고는 야 이게 설사다 이러고 뿌려버리니까 지금 슬프다 어지럽다. 어지럽다. 이게 나라냐 키키키키윽 하루 종일 심란하니 일을 할 수 없는 긴 물결표 하루였네요. 지금 다 단톡방 다 난리 났고 투자하시는 분들 다 난리 났고 금투세는 솔직히 나도 모르겠어요. 이게 다시 한번 금투세에 대해서 이제 12월 말이 다가오니까 불이 붙을 거예요. 탄핵안이라는 게 통과되고 난 뒤에 다음 선거를 준비한다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언급이 많이 되겠죠. 이게 주식 투자자들의 표가 엄청 많아졌기 때문에 지금 상법 개정이니 금투세니 이야기가 나오는 거니까 그런 거를 지금 야당 대표가 하겠다라고 계속해서 발언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로 탄핵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지금 그냥 여의도에서 그냥 정말로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일단 뭐 금투세 아직 안 됐으니까. 근데 폐지하겠다 그랬잖아. 정치인은 뱉은 말이 있으면 지켜야지. 지금 다 영상 자료가 다 증거 자료가 다 있는데. 그 두 번째 상법 개정. 상법 개정 이슈도 어찌 보면은 뭐 이제 계속 언급을 하겠죠. 왜냐면은 만약에 정말 if예요. if 2025년 선거 상황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이제 공약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법 개정에 대해서. 왜냐면 지금 이쪽에 대한 민심이 진짜 엄청 뜨거운 상황이고 정치를 모르는 주식을 모르시는 분들도 상법 개정에 대한 언급을 하실 정도로 그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좀 크게 이슈가 되는 부분이니 특히 이제 그냥 우리나라 국장 이런 거 시작 안 하고 코인이나 미장만 투자하시는 분들도 왜 국장 이러면은 상법 바로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공약으로 연결이 되겠죠. 공약으로.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저는 근데 상법 개정도 하나의 트리거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왜냐면은 이게 지금 되면은 기득권이잖아요. 기득권한테는 되게 이게 그냥 족쇄를 채우는 부분이 맞습니다. 상법이. 그래서 분명히 범퍼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근데 어쨌든 이게 이렇게 불이 붙고 계속해서 언급되는 것 자체가 뭐 대안이 필요한 그런 뭐 상황이니까. 형 나는 올해 번 만큼 소부장들 자르고 한전에서 부장 갈 거야 우. 뭐 벌고 자르고 가는 거는 저도 적극 동의, 적극 찬성입니다. 왜냐면 지금 이게 상법 개정 이슈는 우리나라 코스피, 우리나라 코스닥에는 부정적 이슈가 맞아요. 이거 언급되면은 한국 증시는 안 좋을 거예요.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법 개정 전에 막 헤쳐먹을 거 많을 거고 엄청나게 많은 게 나올 거예요. 결국 우리가 상법 개정을 해야 어찌 보면 선진화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상법 개정이 추진된다라는 그 포인트에서 코스피가 올라간다, 코스닥이 올라간다. 그건 아니라고. 상법 개정 전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대신에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발전 방향을 놓고 볼 때 형 고마워. 아침에 완전하고 500 먹고 다시 환율 1409에 7원 더 먹고 미장 넘어가. 잔나비 형 축하드립니다. 예. 저 돈들이 돌아와서 우리나라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면은 순환 구조를 잘 만들려면은 이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결국에는 이제 비논리적인 거를 논리적으로 바꾸자라는 부분에서 이런 언급들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상법 개정 되고 난 뒤에는 근데 다시 또 얘기 나올 거예요. 다시 금투세 얘기가 다시 나올 거예요. 뭐 이익이 있는데 뭐 세금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또 나오겠죠.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그 무엇보다 현재 제일 이상한 거는 제일 우리나라에서 이제 악의적으로 이용되는 법률이 상법 이사 충실의 의무. 그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악용되고 있는 법률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체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게 공약으로 언급될 거다. 그리고 같이 세트로 이야기 나오는 게 배당분리과세. 이것도 이미 언급이 됐던 부분이에요. 계속해서 이제 여의도 쪽에서도 요구를 했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배당주 이렇게 막 예를 들어서 배당으로 1억 받는다 치자. 배당으로 2억 받는다 치자. 그러면 세율 막 30% 40% 올라가 버리거든요. 거기다 내가 따로 뭐 월세 주는 거 있고 그다음에 은행 이자 뭐 예금 적금 받는 거 있고 채권 해가지고 내가 이자 받는 거 있고 투자 이렇게 좀 자본가 자산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전부 다 합산돼 버려. 그러면서 뭐 이게 5억이 넘어가면 5억 넘어가면은 49.5%대입니다. 배당이 반토막이 나. 이러니까 뭐 대주주도 배당하기 싫어하는 거고 자본가들도 배당 안 받고 그냥 미장에서 그냥 똑같은 배당금 받으면 미장 22% 내고 들어오면 땡인데 우리나라는 왜 45% 내? 왜 49% 내? 4분의 1 떼가는 거랑 절반 떼가는 건 다르지.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찌 보면은 배당 분리 과세에 대한 이런 그 니즈도 상당히 최근에 많이 올라왔죠. 특히 우리나라가 밸류 플러스 상법 개정 이야기가 나오면은 이거의 핵심은 뭐예요? 배당이 늘어난다라는 건데 배당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대책도 같이 나와야지. 그래서 배당 분리 과세 얘기가 똑같이 또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ETF 투자하는 것 자체도 이 ETF가 배당 소득으로 들어가잖아. ETF 투자해가지고 수익 먹는 거 그것도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는 다 세금 때린다니까. ETF 매도해가지고 이익 보면은 세금 조심하셔야 돼요. 투자하실 때는. 왜냐면 이런 세금에서 갑자기 2천만 내세요. 그러면 왜요? 내가 2천만 내야 돼요?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일단은 만약에 탄핵이 안 되면은 이제 탄핵이 안 된다 그러면 헬게이트가 일단 모르겠어. 일단 이게 3년씩 밀리는 거거든. 야, 이 3년이면은 3년 동안 얼마나 쳐먹을까? 와,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된다면 지금 어찌 보면 이제 당장 우리가 한 뭐 6개월 내에 투자자 국장에 물려 있는 사람 입장에서 뭐 혹은 국장에 대한 뭐 이렇게 뭐 투자라는 주식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스토리는 이게 2025년도에 선거가 있다라는 탄핵 소추가 넘어갔다 통과됐다라는 이후에 이게 이제 이렇게 언급이 되는 겁니다. 아니라 그러면 모르겠어요. 네, 어디로 갈지. 뭘 그렇게까지 걱정을 하냐? 걱정을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계엄이 발생했다라는 거를 전 세계가 10분도 안 돼서 다 알았잖아.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어떤지를 다른 나라에서 지금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반대로 말하면은 프랑스 정치에 관심 없어요. 프랑스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근데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최근에 프랑스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프랑스 채권금리가 올라가고 그리고는 프랑스의 2025년 예산안 관련돼 가지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야당 독단 처리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내년도에 이게 유동성 공급 돈을 엄청 풀겠다 그러니까 프랑스 프랑이 엄청 풀린다 그러니까 환율이 움직이고 채권금리가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야 프랑스 위험한 거 아니야? 프랑스 투자하면 안 되겠네로 가잖아. 우리는 프랑스 상황을 잘 몰라요. 근데 일단 프랑스에 대해서 잡음이 들려. 그럼 뭐예요? 미국 사지 프랑스를 왜 사냐고. 프랑스 돈 빼야지. 그 꼴이 지금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우리나라 시선이라고. 한국에 관심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이건 관심 있지. 그냥 야 한국 뭐 야 계엄이고 탄핵이고 야 지금 뭐 예산이 뭐 어쩌고 저쩌고 지금 뭐 다 개똥이라는데 저 뭐 우리 투자하면 안 되지. 이렇게 된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게 우리한테 악재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찰하셔야 되는 거는 그쵸 환율 관찰하셔야 돼요. 네, 원달러 환율을 계속 관찰하셔야 되고 환율이 제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동안도 더 올라가는 중이네요. 네, 외국인들의 반응은 지금 제일 빠르게 볼 수 있는 쪽은 이 환율입니다. 환율 시장을 보시고 외환 시장에서의 이게 적어도 1,400원 밑으로 내려와야죠. 우리가 계엄 사태가 터지기 전 기준으로 보시면은 계엄 사태 터지기 전에 환율 레벨이 딱 1,400원이었어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뭐 이슈 없을 때 우리나라 금리나 뭐 미국의 금리 뭐 왔다 갔다 하겠다 뭐 미국의 경제 데이터 그런 이슈만 반영됐을 때 우리나라의 그 환율 수준이 1,400원에 이렇게 벽이 있었고요. 지금 환율 많이 안 떴네. 오늘 채권 시장 많이 안 떴네. 오늘 우리나라 환율 시장 딱 보시면은 이게 엄청나게 떨어졌죠. 개입이거든요. 더 문제, 더 걱정되는 거는 그러고 난데 환율이 계속 올라가요. 환율 방어하겠다고 우리나라 계속해서 달러를 써요. 그리고는 매주 우리나라 한국은행 혹은 우리나라의 달러 보유 현황이 공개가 됩니다. 발표를 해요. 한국은행이. 매주 우리나라에서 달러 보유고 얼마나 있냐 하는데 갑자기 뚝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대놓고 헤지펀드에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면 IMF 또 와요. IMF가 왔더니 이거 딱 하나잖아요. 우리나라에 달러 보유가 없기 때문에 공격하다가 배째라가 IMF였다고. 우리나라만 튀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니까. 특히 외환시장에서 튀는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외환시장에서 튀는 행동을 했잖아. 미국에서도 이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통보받은 거 없다. 미국의 통보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런 혼란 속에서는 외환시장이 흔들릴 만큼 혼란 속에서는 어느 정도 커넥션이 있어야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어찌 보면은 미국에서의 원하는 부분은 뭐냐 그러면은 혹시나 한국이 흔들려서 미국에 영향이 올까봐를 걱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발생하면 미국이 도와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먼저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란은 미쳤다고 미국 좋다고 그거 뭐 전쟁합니다 미사일 쏠 겁니다 다 보고하고 쏘냐고. 충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대비해라 해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면은 시장에 충격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않으니까 그 미쳤다고 러시아가 미국에 보고하고 그 뭐 미사일 쏘입니다 어쩝니다 그걸 얘기를 하겠냐고. 이게 그냥 모르겠어요. 이게 방구석에서 이렇게 그냥 짱구 굴리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후폭풍에 대해서 야 이거 어떻게 책임질라 그러지라는 그 생각이 드는 이런 행동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회사 사장님이면 그럴 수 있지. 그 지회사 망하면 땡이니까. 한나라 대통령이 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 되게 충격이다. 쇼크다. 그리고 외국인 형들이 들어올 생각을 안 한다. 아니라 다른 나라 일이라고 생각해보자. 쿠데타인지 계엄인지 났다고? 이젠 끝났다고? 또 안 터진다는 보장 있어? 일단 당장은 빼. 그 나라 불안정하네. 라 해도 이상하지 않은 게 지금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뭐 정치 색깔이고 나발이고 왜냐면 여도 잘하는 거 없고 야도 잘하는 거 없어 지금. 그냥 정치 색깔 양당 뭐 지지자들 와가지고 야 니는 일찍이냐 니는 이찍이냐 그 개소리 하지 말고 둘 다 개꼴이라고 지금 둘 다 마음에 안 들다고 지금. 그중에서 우리한테 도움되는 거 이쪽은 이거 잘한다 저쪽은 저거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계엄 빵 터졌잖아. 이렇게 된 거라고 지금 투자판에서는. 그거요 그거. 인정 못하겠어요? 그럼 정치적으로 생각을 잘해봐. 내가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나. 돈만 생각을 하고 돈만. 둘 다 도움 되는 게 있고 둘 다 도움 안 되는 게 있잖아. 되는 건 칭찬하고 안 되는 건 까야지. 그래야 우리 돈을 벌지. 여행유형 국가 지정됐어요 우리나라. 계엄 터지자마자. 외국인들 우리나라 몰라. K컬처 나발이고 뭐 대한민국 미국이야? 미국이면 다 알지. 저 계엄이고 지금 저 상태는 이렇게 해결이 될 것이면 다다다다 미국을 다 바라보니까 알지. 한국을 보는 사람도 있고 안 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몰라요. 코리아 그러면 아직도 노스코리아 김정은 그런다고. 국뽕 버리시고. 대한민국이 뭐 유명해진 건 맞지만 아니에요. 상법 개정 아직 까지가 않아서 올리지도 못해서. 올린다고 하다가 계엄 터진 거예요 지금. 답답해 뒤지겠다 진짜. 여러분도 다 답답하죠? 뭐 때문에 어떻게 됐든 간에 잘 모르겠고. 야 나스닥 또 올라간다 지금.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좀 해보자 좀. 독일도 하는 거 일본도 하는 거 하다못해 중국도 하는 거 우리나라 왜 못하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양쪽 다 잘하는 게 없는 게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멈춰야 혐오 정치가 좀 줄어들어야 그래야 뭐 발전이 있겠죠. 하소연하러 왔어요. 어제는 진짜 윤씨 발표하는 거 보고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3에서 4년 동안 어떻게 이악 물고 물 타고 버텼는데 이제는 계엄령 터지는 것까지 신경 써야 돼. 내일 시장가로 던져야 하나 마이너스 1억까지 열어둬야 하나 멘탈이 터졌었네요. 저도 어서 미국장 가고 싶네요. 그죠? 기업이 안 도와주는 시장을 정부도 안 도와주는 시장이 되었다.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느낀 감상이었습니다. 와.
하다 이제 바로 환율 딱 열었는데 환율은 그래도 좀 내려오긴 했는데 뭐 이게 1,400원으로 복귀가 안 되니까 어질어질하고 이게 뭐 법적으로 이게 뭐 쿠데타니 불법이니 합법이니 뭐 그거는 법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조항이 뭐 엄청나게 많이 따르는 거니까 솔직히 이게 계속 말씀드리는 한국을 위하는 그런 포인트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한국을 중심으로 생각을 했을 때 코리아의 앞으로의 그 미래를 생각했을 때 퓨처 오브 코리아에서 이런 생각 우리만 하면 뭐하냐. 키키윽 이런 상황에서 돈만 보는 게 제일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겠네요. 키읔. 누가 그 얘기도 하던데 야 그 누가 쇼 잡은 거 아니냐 이러면서 그 계좌 다 까봐야 된다 이러면서 참 슬프고요. 그나마 미국 주식을 공부하시는 분들 미국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 그나마 좀 글로벌 시황에 올라타신 분들은 잃진 않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저도 잃진 않고 있으니까 다들 고생하셨는데 좀 더 고생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단핵이 됐든 안 됐든 간에 해결이 되고 우리가 바라는 그런 시장까지의 시간은 오래 걸릴 거기 때문에 핵심은 환율이 내려와야 된다. 또 올라간다. 1417원. 미치겠다. 환율 계속 올라가네요.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볼 때 지금 좋게 보겠냐고. 환율 딱 보면 환율 보면 답 나오잖아요. 좋게 보겠냐고 지금. 그래도 미국 주식 있는 사람들은 환율이 오르면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하겠지만 미국 주식 아예 없는 사람들은 속 터진다니까. 짱망하고 형 말 듣고 미장 시작해서 1년 만에 26% 퍼먹었어. 고마워. 여기 있는 형 누나들 제발 미장하자. 다행이네요. 네. 저도 국장이 없는 건 아니지만 비슷해요. 저도 미장에서 벌어서 지금 국장 잘라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그나마 국장에서 좀 안정적으로 약간 좀 보수적으로 들고 있어서 그나마 국장의 마이너스 좀 덜하다 혹은 그래도 국장은 버틸만하다 수준이 땡이에요. 알잖아. 하이닉스 들고 있고 뭐 은행 들고 있고 알잖아. 뭐 조선 샀다 팔았다 했고 뭐 다 알잖아. 변압기 처물려 있고 리노공업 처물려 있고 뭐 다 알잖아. 이게 방어가 될 것이냐 도 중요한 포인트고요. 연기금이 들고 있는 달러 자산 혹은 뭐 우정사업본부가 들고 있는 달러 자산 은행들이 들고 있는 달러 연찰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까지도 혹은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금까지도 지금은 다 고려해야 됩니다. 과연 방어가 될 것이냐 이거거든요. 이거는 대놓고 우리 한번 찔러봐봐 이렇게 그냥 선언한 거기 때문에 글로벌 관점에서 계엄이라는 부분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내도 마찬가지고 해외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야 배째 봐 아몰랑 우리 배째로 오세요 약간 이런 초청장 날린 느낌이에요. 그래서 화가 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현재 위험하다는 롯데 등등은 영향이 없겠나요? 그게 더 걱정이죠. 지금 채권시장 무서운 얘기인데 이게 환율이 오르면은 저게 걱정이에요. 왜 그러냐 일단은 지금 국내 채권시장 관련돼 가지고 오늘 뭐 외환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지금 정부나 기관에서 더 신경 쓰는 곳은 주식시장이 아닙니다.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참 슬픈 소식이긴 한데 아침에 오전 시장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오전 시황에서도 뭐냐 그러면은 진짜로 경제가 붕괴된다. 경기가 붕괴된다. 실업률이 급등하고 그리고 이게 신용 리스크로 번지는 이러한 공포스러운 상황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하냐 그러면은 이게 채권시장이 무너질 때 이런 게 발생해요. 돈을 못 갚아서 빨간 딱지 붙고 회사가 흑자 부도가 빵 나버리면은 IMF라고 하는 붕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채권시장에 있어가지고 이제 채권시장이랑 같이 외환시장을 같이 개입한다. 외환시장에 같이 이슈가 연동되는 이유는 국내 채권시장 특히 우리나라의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뭐 롯데도 마찬가지고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롯데가 일본에서 돈을 빌린다? 그럼 뭘로 빌려요? 엔화로 빌리냐? 원화로 빌리냐? 아니요. 달러로 빌려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돈을 빌린다. 미국의 공장기계에 돈을 빌린다. 원화로 빌려요? 아니요. 달러로 빌려요. 그러니까 국내 채권에 국내 기업들 채권 뭐 지금 뭐 효성도 마찬가지고 이게 롯데도 마찬가지고 LG, SK 전부 다 얘기하는 게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축통화는 달러잖아요.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파워가 센 거잖아요. 이 기축통화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준. 외국 투자자가 우리나라에 돈을 빌려준다 그러면은 원화로 계산 안 해요. 달러로 계산하지. 그러니까 달러 표시 채권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달러 표시 채권. 이게 IMF 때도 마찬가지고 소위 말해서 뭐 양털 깎기라고 하는 신흥국들 털어먹을 때 월스트리트에서 되게 많이 쓰는 방법인데 달러로 1억 달러를 빌려줘요. 그러면 1억 달러를 빌린다라고 하면은 1억 달러 빌리면 지금 현재 환율 1,400원 기준에서는 우리나라에선 1,400억으로 통하죠. 근데 이게 외환시장이 2,000원 달러까지 올라가요. 원달러가.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분명히 1억 달러만 빌리고 이자를 계속 내고 있었는데 이게 2,000억으로 원금이 들어. 말 그대로 달러 표시 채권 이거 자체가 뭐가 돼요? 고리대금이 돼버린다고. 고리대금이. 왜? 나는 분명히 1,400억을 빌려서 사업을 했어요. 이자율을 이거 해가지고 내가 10%짜리 이자를 빌렸어. 그럼 내가 생각했을 때 얼마였어요? 이자는 그냥 140억을 1년에 내면 되는 돈을 빌리는 거래였다고.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 환율이 날아가면 얼마를 줘야 돼요? 200억을 줘야 돼. 외국인 놈들은 똑같이 10% 받아가는 건데 빚에 대한 이자가 늘어난다고 이게. 그럼 얼마? 60억을 우리는 더 내야 돼. 그래서 채권 시장은 외환시장이 흔들리면은 바로 경고 리스크가 나옵니다. 경고등이 들어와요 이게.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롯데 같은 데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정말 위험한 이유는 환율이 오르잖아요. 환율이 오르면 한국이 망할 수도 있다. 혹은 우리나라의
정말 큰 위험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롯데가 외국 그 채권단한테 돈 못 갚으면, 달러로 돈 빌려준 채권단한테 이자 못 갚으면, 혹은 걔네들이 만기 연장 안 해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돈 못 갚으면 망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제가 계엄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 정치적이고 나발이고 모르겠고, 그냥 돈을 보는 입장에서 진짜 미친 짓이다. 우리나라 배째로 들어오세요라고 그냥 스스로 배 까고 배째조 이러고 있는 그거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외환시장 쇼크할 거 몰랐어? 지금 우리나라 경기 상황 어떤데? 우리나라 효성 같은 경우에 지금 국내 올해 우리나라 효성이 2024년도에 채권 시장에 돈 뭐 4천억인가 6천억인가 돈 빌린다고 채권을 3번이나 찍었어요. 이자 7% 줄게로. 근데도 입찰이 안 됐어. 그래서 효성이 지금 돈을 못 구하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근데 여기서 외환이 올라가, 환율이 올라가, 이자 더 올라가요. 그러면은 순이익 더 마이너스 나요. 이자비 갚아야 되니까 순이익이 더 마이너스 나지. 우리나라 기업들 벌어서 남는 거 더 없지. 그럼 실업률 올라가지. 빚 갚으려고. 그러다 못 갚으면 기업 넘어가지. 그럼 실업률 더 올라가지. 이게 진짜 쉽게 볼 문제가 기운이 아니. 쉽게 보면 안 돼. 이거 지금 유상증자도 돈이 있어야죠. 유상증자 하지. 그런데 유상증자 돈이 있어야 돈을 뭐 땡겨주지. 돈이 뭐 무한정도 아니고. 롯데 직원들이 롯데를 위해서 뭐 월급을 출자한다고 해봐야 그 뭐 조단위가 필요하다 그러는데 조단위가 어디서 나와. 넘어가는 거지 그러면. 그러니까 이 충격이 올 거를 모르고 계엄을 때렸냐고요. 설마 내가 사람 치면 구속된다는 거 모르고 친 거야 지금. 어찌 보면 사회가 돌아가는 시스템을 모르는 거잖아 지금. 나라의 리더인데. 와. 근데 이거는 뭐 이 말 한다고 잡혀가면은 그게 공산국가지 현실이잖아 지금. 계엄 뜨자마자 환율이 어떻게 됐는데 이게 바로 떴잖아. 근데 이거를 몰랐다 하면 문제가 크다고, 심각하다고. 이거를 몰랐다 하면 이게 이렇게 될 줄 몰랐다 하면 엄청 심각한 거라고. 이게 알고도 했다 그러면 이게 뒷골 땡기는 거긴 한데 알고 했겠지? 에이 설마. 아무튼 지금 국내 기업들 문제 심각합니다. 상법 개정으로 이제 국내 기업들이 망한다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넘어갈 수 있다고. 정치 발언이 아니고 외환시장에 대한 발언이에요. 진짜 우리나라 경기가 지금 이거 내 친구들 그 선배들 후배들 지금 뭐 SK 다니고 롯데 다니고 이러는데 걔네들 잘리게 생겼다고 지금. 우리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겁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아무튼 뭐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무슨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지 뭐 내 돈을 지킬 수 있으니까 그걸 조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일단 계엄과 국내 시장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환율이 10% 오르면 기업이 갚을 돈이 10% 오르고 이자가 10% 오른다. 빌려준 돈도 연장 안 해줄 가능성이 높아진다로 정리하면 되나요? 예, 그러니까 뭐 무차익 경영에서 수출해서 돈 버는 기업들은 우리나라가 그나마 괜찮은 거는 돈을 빌리지 않은 기업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긴 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수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실적 기대감이 나올 수 있겠죠. 요 기준에서는. 그래서 이게 환율 10% 오른다. 이거는 뭐 공식은 이렇고요. 특히 빚이 많은 기업이 위험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행주 밸류업 세된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은행주의 밸류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은행이 2019년부터 얘기했던 부분이라 그거는 딱 하나, 정부에서 은행 너희들 배당하지 마라는 얘기만 안 나오면은 밸류업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걱정되긴 해. 우리나라에서 도대체 무슨 말이 나올지 몰라서 지금. 뭐 계엄도 때렸는데 배당 금지 때릴 수 있지 않겠냐? 걱정되는 건 그거라. 계엄도 때렸는데 배당 금지 할 수도 있지면은 은행 안 되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 증시하는 방법. 해외 계좌를 만든다. 원화를 달러로 환전한다. 원화로 원화 주문을 설정한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 거. 주식을 사서 안 팔면 됩니다. 미국은 한국 주식을 하는 방법. 주식 계좌를 만드시고 주식을 사시면은 원금이 없어집니다. 은행주 배당 금지하면 다 팔고 코인 판답니다. 에이. 지뢰를 잘 피하셔야 돼요. 지뢰를 잘못 밟으면은 원금이 날아갑니다. 이버영 국장 버리고 SCHD 하루에 하나씩 구매할까 하는데 어때? 목돈 넣을까 해. SCHD 하루 하나씩 구매한다, 목돈 넣는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QQQ도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지금 밸류가 부담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뭐 분할 매수 좀 길게 잡으시고 QQQ가 됐든 슈드가 됐든 스파이가 됐든, 아니면 그냥 차라리 미국 탑10이라고 하는 팡플러스라고 하는 이런 인덱스도 있으니까 구성 종목에 대해서 잘 고민해보시고 구성 종목의 특성에 대해서 잘 고민해보시고, 저는 어쨌든 뭐 그런 거에 대한 분할 매수, 적립식 매수 매우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